2학년인 오동환 수사로 입대를 해서 상병 1호봉입니다. 정혜진이라고 참여자분들을 관찰하게 돼요. 고려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장까지 역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 다니고 있는 이사학번 홍강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토론을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지금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6명의 참가자 속 숨어있는 2명의 팬사이드를 찾아야 합니다. 출연자들에게는 각자의 성향과 배경을 반영한 키워드가 2개씩 부여되며 팬사이드에게는 키워드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토론과 게임을 통해 키워드를 가지지 않은 팬사이드를 찾아내야 하고 팬사이드는 시민들의 키워드를 빼앗아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 8개의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정체를 감추고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남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많아. 팬콤남 맹고자라는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솔직히 약간 경외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커뮤니티를 한다는 게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걸 딱 처음 본 순간부터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게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 성별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키워드예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플렉시테리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 들어봐서 노트북을 받는 순간에 몰래 구글에 쳐봤었고요. 그 플렉서블, 유연하다라는 뜻의 베지테리언일 거니까 이런 채식이랑 관련된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고, 그래서 진보 성향 분이겠다. 다음은 사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출연진분들의 답변을 공개하는 익명투표 안건 시간입니다. 익명의 아이디로 대답의 척도가 공개되며 해당 아이디는 뒤에 있을 익명 채팅에 동일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익명투표 안건과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문과는 전문직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확률이 높다. 고려대학교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를 포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혜택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대부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 일베 사이트는 폐쇄해야 한다. 이런 주제가 나왔네? 내가 출연하겠다고 한 게 괜찮은 건가? 솔직히 저분은 문과가 아니지 않을까. 서머님이 왜 저렇게 생각하셨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되네요. 문과생은 현재 취업시장에서 학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다는 걸 가지고 취업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포이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속으로 긁혔던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정말 문과이기 때문에 저분은 어느 학과일까? 혹시 산업공학과이신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묻는 좋은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건 문화라는 게 어떤 샐러드, 카페, 쿠키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머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반드시 해야 한다 쪽으로 강력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이분이 플렉시테리언이고 이분이 진보 성향 여성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꼭 해봐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그 대자보 쓰기라는 게 너무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대부분을 전경대 학생들이 쓰는 것들로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혹시 이 안에 내가 모르는 전경대 학생이 있는 건가? 학교 다니면서 대자보 이제 쓴 거 있으면 거의 다 보거든요. 그 아래에 내가 누가 썼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대자보 쓰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말포이님이 대자보 쓰면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자보 쓰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대자보를 지금까지 4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성별 중립적인, 굳이 따지면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해리포터를 골라서 말포이를,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자보를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익명투표 안건의 내용이 정리된 자료는 아래 진열장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 추리에 활용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너무 사람들의 성향이나 키워드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솔로몬 토론 게임의 설명입니다. 먼저 익명 토론은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익명 아이디로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토론 주제를 확인한 후 선착순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각 30분의 자유 토론이 진행되며 플레이어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토론이 종료된 뒤 각 플레이어들은 가장 토론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익명 아이디에게 투표하여 MVP를 선정하고 MVP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 롤 닉네임이 카노스예요. 그냥 원본인 이제 타노스로 가자. 그래서 갈색 꾸밀 때는 그냥 진짜 곰처럼 해보고, 이제 비대면 게임에서는 좀 되게 똑똑한 척을 해봐야겠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챗GPT한테 물어보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아이디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 회장을 하다 보니까 2호학번 새내기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걔네가 자꾸 과방에서 흠냐뇨이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그 인간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뭐 평소의 저랑 게임 안에서의 저, 익명 속의 나, 페르소나라는 가면, 그리고 3이라는 그 숫자를 같이 넣었던 햄스터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기도 했었고 가장 나를 은근슬쩍 드러낼 수 있으면서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아무도 모를 만한 생뚱맞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냥 햄스터 사진 올려놓고 그냥 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익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입니다. 먼저 진영 배정이 있겠습니다. 진영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O를, 그렇지 않다면 X를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토론을 시작해주세요. 토론 시작하고 나서 물어봤던 게 왜 선택지를 바꾸셨어요? 했는데 그때 하신 대답이 흠냐님 헷갈리게 하려고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이거는 무조건 온님이다. 단순히 지금 세금을 더 늘리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내야겠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내지라고 이제 부자들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차라리 세금이 거의 없는 나라로 떠나자,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분은 조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증여세가 너무 높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개혁신당식 네, 보수 젊은 남성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어서 이거를 보고 타노스님이 보수성향 남성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보수성향 남성이자 패사이드구나라고 꽤 확률 높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소수일지라도 취약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부의 재분배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부의 재분배는 국가가 아닌 다른 주체가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재분배보다는 조금 취약계층에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보면서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차차 진행을 해나가야 되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MVP를 보내주세요. 아, 그래도 이제 잘 했구나. 가장 열심히 참여하셨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그 논의를 진행하는 유의미한 말들이어서 투표했습니다. 이번 토론의 MVP는 타노스님입니다. 200코인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익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남북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입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O를, 그렇지 않다면 X를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토론을 시작해주세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뭔가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굳이라는 생각이 정확히 저의 의견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부차적으로 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와서 남북 통일에 하는 실효성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지금 국제 정세를 생각했을 때 왜 굳이 북한과 통일을 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반대되는 쪽에 있는 그쪽에 편승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헌법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한가요? 일단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진영학적 불안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 불확실성 해소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통일의 가치를 좀 얘기해주면은 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성별에 따라서 응답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남성은 찬성, 여성은 반대의 입장에 서서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군대에 가잖아요. 성별에 따라서 분단 비용, 그러니까 분단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평화로운 두 국가 체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성들이 분단 비용, 그러니까 북한의 위험성을 높게 책정하는 데 반해서 현재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를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야기를 그때 많이 하면서도 이 O와 X의 이 경계가 사실상 군필자냐 아니냐로 막 많이 나뉜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하면 좋겠지, 긍정적인 결과들을 낳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건데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MVP를 보내주세요. 사실은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타노스님을 투표를 했고, 저랑 타노스님이랑 같이 MVP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빨은 살아있구나. 이번 토론의 MVP는 타노스님과 말포이님입니다. 두 분께 각각 200코인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토론은 왕과 신하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6명 중 1명이 왕으로 선출되어 2대3 대립 구도로 진행되는 토론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본인 편의 의견을 선택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신하들은 토론 중에 왕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왕의 선택이 곧 게임의 승패를 가릴 것입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왕은 토론 참여의 기회가 없는 대신 100코인을 선지급받습니다. 남은 플레이어들은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선착순으로 결정하되, 각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3명입니다. 토론이 시작되면 각 팀은 논의 시간 5분을 가진 후 팀별 입론 2분, 팀별 반박 2분, 자유토론 5분이 진행됩니다. 왕은 언제나 각 팀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왕은 토론의 승리팀을 지목하고 승리팀은 200코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대면 솔로몬 토론은 총 2번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업은 대부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입니다. 랜덤으로 선출된 왕은 갈색곰님입니다. 책상 위에는 O 팻말과 X 팻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3초 후 선착순으로 팻말을 집어주세요. 진영이 나뉘어졌습니다. 다 필요 없이 그냥 왕과 신하의 구조니까 좀 그냥 대면 토론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킹 솔로몬이라고 해서 그 룰까지 예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왕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
왕과 신화 자체가 통치 정책 이쪽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대책 마련한다. 너네는 대부분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 그럼 얘네들 이윤 추구는 어떻게 하냐? 이윤 추구가 사실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존재 목적 자체가 대부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대화 들어보십시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 매그너스님의 경우 저는 약간 개인의 차원에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홍원보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마트에 가보니까 딱 포인트를 깠는데 양이 줄어있어. 최근에 교촌치킨 그 순살 양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아 진짜요? 굉장히 불행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가지는 자본의 논리, 이윤 추구의 논리는 다른 가치 체계, 다른 논리들을 잡아먹고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논리의 가장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SPC, 쿠팡과 같은 기업들에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확률이 높다라는 명제에 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듯한 나쁘네. 나쁜 것 같습니다. 찬성팀의 입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X를 고른 반대팀은 입론을 시작해주세요. 저나 우선 저희의 의견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론부터가 저희 전하로 시작합니다. 전하, 저희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방금 찬성 측이 입론을 하면서 말했던 명제 중에 대부분이라는 워딩을 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소벤처기업 회식할 때 술자리 건배사로 9988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 그리고 노동자 수의 근로자 수의 비율이 88%라고 합니다. 기업의 전체 비율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중소기업인데 말씀해 주셨던 교촌, SPC, 쿠팡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의 몇 가지 사례만으로 대부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확장되고 이제 과장된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팀의 입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입론에 반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찬성팀은 3분 동안 반박을 시작해주세요. 먼저 그 대기업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사회에 신경을 쓴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ESG 경영이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나 이런 행태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은 이윤 추구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면피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회의 파이가 커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낙수 효과 이론은 확실히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사회 상위 10% 하위 10%의 계층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의 성장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다라는 OECD 보고서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다 조사를 하셨지? 뭔가 자료 조사를 해서 한다는 생각은 못했고 온님은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다지셔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네. 그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수가 훨씬 많다. 수 차이만 보고 확증 편향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대부분 치킨 먹으면 교촌치킨 먹고 뭐 물건 시키면 쿠팡에서 다 시키지 않나요? 그러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그 어떤 시장에서 영향이 더 큰데 그럼 당연히 그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지점 저도 동의합니다. 찬성팀의 반박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반대팀은 3분 동안 반박을 시작해주세요. 효과 이론은 검증된 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대부분 정말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에 악영향을 가지고 왔다. 대부분 그러한 수치가 근거상 정확하게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기업의 이윤 추구는 대부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를 저희 전하께서 이제 그렇다라고 해버리시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해결책을 또 고민해야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기업은 어떠한 행동도 사실 이렇게 행동을 하면 너 그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야? 저렇게 하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이야라고 막혀버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버리시면 그렇다면 기업의 이윤 추구를 막아버리는 제도나 이러한 입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졌다 당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면 우리 사회가 더 안 좋아져?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 답변을 좀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팀의 반박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자유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한번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게요. 무화과님 의견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한번 생각 듣고 싶거든요. 무화과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워딩에서 이게 정말로 수치적으로 사회 악영향을 대부분 끼치느냐라고 하면 뭔가 수치로 증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사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례가 SPC부터 시작해서 여러 산재와 사건, 사고들이 있어 왔는데 이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윤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쪽 측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제로님께서 얘기했듯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대부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지 않으면은 뭘 해야 되냐? 봉사단체 아니면 재단이라도 돼야 되냐? 이런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싶은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본주의는 그게 맞습니다. 기업은 뭐를 하더라도 ESG 경영을 해서 노동자 처우를 올리더라도 기업이라는 존재는 이윤 추구를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거는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 다른 집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논리가 다른 논리 위에 설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사회적으로 특히 기업과 동등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국가나 이런 기구의 역할을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다른 생명의 논리 아니면 도덕의 논리 위에 섰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명제를 가지고 기업이 무언가 할 때 그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야 기업을 무조건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는 제동이 필요해 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치킨의 양이 줄어들고 과자의 양이 줄어들고 이거 정말 저도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얘네가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도 맞지만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같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그 양을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같은 품질을 유지하려면 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타행위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이 소비자가 기대하고 있는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 말고는 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타행위 가능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윤 추구가 과연 사회에 악영향만을 끼치는 것일까라는 점도 우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의 가능성이 없죠. 기업은 그 자체로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윤 추구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을 때 원자재 가격을 줄이고 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에 악영향을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교촌치킨에서 치킨 양을 줄인 이유가 어떤 물가 상승이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옆에서 이제 가격이 오른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사실 교촌치킨 사례는 그게 아니긴 한데라고 했는데 말씀 안 드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했는데 바로 매거더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들켰네 아쉽다. 저도 하나만 덧붙이자면 사실상 가맹점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로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업도 본인에게 속한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한 것인데 이게 과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이 끝났습니다. 왕은 더 동의하는 쪽의 팀을 선정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래도 제 관점은 뚜렷했긴 했거든요.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의 이윤이 추구를 하는 게 사회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중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대부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닭을 잡지 않고 잘 튀겨서 나온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없었으면은 애초에 치킨을 못 먹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X를 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밌는 게 기업의 이윤 추구의 그 반대 입장의 근거를 가지고 설득된 게 아니라 갈세공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본주의, 그냥 인간 사회의 발전 과정과 등치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도 재밌었어요. 이게 왕게임, 이게 왕 토론의 모습이구나. 바로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일베 사이트는 폐쇄해야 한다입니다. 랜덤으로 선출된 왕은 무화과님입니다. 네, 일단은 입론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베 사이트에서 비롯된 다양한 범죄들이나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촉발된 사건들이 여러 존재함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베 사이트와 같은 이런 사이트에서 비롯된 범죄가 이미 일어났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한 번 일어나고 끝이었냐? 그건 아니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범죄가 피어나기 딱 좋은 화수분이 되고 있는데 폐쇄하면 안 돼. 그 이유가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피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펜코남 연구자세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커뮤니티를 폐쇄를 했더니 이것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전하께서 지금 정책을 고민하시면서 폐쇄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폐쇄를 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 찬성팀의 입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X를 고른 반대팀은 입론을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된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소라넷이 있습니다. 한 2010년대 중반에 폐쇄된 그런 포르노 사이트.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 사이트 자체가 상시적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한 불법 정보를 유통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차단했습니다.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를 해달라고 2018년에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일베라는 사이트가 이 소라넷이나 누누TV처럼 상시적 구조적으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산이 됐었습니다. 일베 사이트 안에서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고인에 대한 모독, 또 여성, 장애인, 전라도, 뭐 지역이나 이런 계급을 기반으로 한 혐오 표현, 혐오 발언, 혐오 담론, 또 온갖 수많은 음모론과 허위 정보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일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DC 인사이드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심지어는 인스타, 틱톡, 페이스북 다 있잖아요. 수많은 다른 소셜 미디어들도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펜코남 연구자입니다. 전혀 예상 못해. 여기서 이제 저걸 밝혀? 저걸 밝혀? 뭐 뻔하긴 했지만 저걸 밝혀? 여러 가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가 열심히 하는 펜코남이기도 하고요. 또 이 펜코남 이대남이라는 집단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집단인데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펜코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또 그들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사회 구조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저는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오고 있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명밖에 없는 게 좀 외로우셨나요? 아까 제로님이랑? 아니요, 좋았어요. 돈독해지고. 근데 전 제로님이 팬사이드 같아요. 왜요? 저는 제로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분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없더라고요. 8개. 근데 제로님 모르세요, 누군지? 근데 알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어디서 봤어요. 네, 저는 여기 와서 그분 앉아있는 거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분도 여기 있다고 하시죠. 진짜요? 작년 중학생입니다. 괜찮았어요. 딱 온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듣자마자 맞네. 그래서 내가 많이 봤구나. 어쩐지. 그래서 제로잖아요. 저는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면 얌전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알아보는 분들이 안 계시면은 이제 이것저것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키워드를 도무지 추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략을 밀고 가려고 했었고, 신나게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스아이드 김서영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도 저를 보고 이제 흠칫하거나 약간 라고 하지 않으셔가지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모두가 저를 첫눈에 알아보신 상황이었어가지고 사실 뭐 빠르다 느리다도 없이 그냥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팀의 입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입론에 반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찬성팀은 3분 동안 반박을 시작해주세요. 그렇다면 우선 근데 논리가 탄탄하셔서 저도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롤을 좀 오래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채팅하는 걸 보면은, 물론 지금도 맨날 하다가 좀 싸우고도 그러지만, 그때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패드립과 욕설이 난무를 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거를 좀 강하게 제재하고 잡으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패드립이 오가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베 사이트가 한번 폐쇄가 되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세월호 사건을 비하하거나 막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다른 사이트에서도 그런 정도의 수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쇄해야 약간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롤에서 그 욕을 했을 때 그걸 제재하는 거랑 커뮤니티를 닫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일베에서 뭐 유통이 되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인터넷 공간 전체에서 금지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가셨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비하라던가 아니면 세월호 문제, 뭐 광주는 폭동이다라는 그런 문제의 원상입니다. 그래서 그 일베를 폐쇄함으로써 얻는 그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DC 인사이드 하면 저는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일베는 노무현 하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는데 이 아이가 일베를 한다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찬성팀의 입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X를 고른 반대팀은 입론을 시작해주세요. 사실 이런 커뮤니티에 좀 잘 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점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일베는 주로 남초라고 해서 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트위터나 여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여초라고 해서 여자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시나 트위터에서도 뭐 한남, 똑같이 노무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곤 하는데, 그럼 일베 사이트를 폐쇄할 거면 이 여타 다른 사이트도 폐쇄를 하실 것인지, 그렇게 폐쇄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유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일베 사이트를 폐쇄할 필요가 없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베 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실익이 과연 일베 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얻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 폐쇄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곰님께서 롤에서 욕설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제재를 하니까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베에서 유통된 정보들은 전혀 다른 성격이 나옵니다. 일단 일베에서 그렇게 재밌게 노는 친구들은 그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광주나 그런 거에 대한 비하와 모욕과 조롱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폐쇄하는 것의 실효성이 정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팀의 반박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커뮤니티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연결성에 있어서 폐쇄와 규제 중에 왜 폐쇄를 선택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베라는 사이트에 가치가 있습니다. 일베라고 딱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 그 온상을 척결을 해야 됩니다. 항상 폐쇄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그 근거 중에 하나로 꼭 나오는 게 폐쇄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정답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으면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인가? 하지만 지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됐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일베 사이트를 규제하는 데 적절한 정답을 찾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찾지 못했던 규제들을 언제까지 찾을 것이냐?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은 폐쇄가 정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폐쇄해야 한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방법을 찾지 못했으니까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누누TV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를 검거했고 폐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도메인으로서 새롭게 누누TV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OTT를 무료로 시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누누TV를 통해서 일방적인 폐쇄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는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히려 이렇게 폐쇄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 게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사람들에게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그걸 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찬성 측에서 말하는 그 일베 사이트를 폐쇄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도 갈리는 지점이 폐쇄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가에서 조금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폐쇄를 한다고 하면 그들이 모이는 공간을 없앰으로써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인데 사실 그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그 일베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도 이제 지금 일베 사이트가 그거 하기에는 많이 갔죠. 예를 들어 일베 사이트에서 나올 법한 약간 좀 안 좋은 드립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에타 같은 데에서 올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너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좀 안 좋은 비방이나 그런 게 문화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에라는 사이트 안에서 너 이런 거 왜 올려? 이런 거는 올리면 안 돼 라고 해서 신고 버튼 누른다든지 일베 내에서 자동 작용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를 커트하는 게 이미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은 지났고 약간 괴사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커트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진짜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네. 광주가 폭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베를 제외한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공감받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런 것들이 공감받는 데가 지금의 인스타. 특히 우리 세대보다도 어린 10대 친구들이 인스타에서 많이 그렇게 놀고 있죠. 제가 팽보다는 연구자로서 몇 마디 보태자면 일베에서 주로 유통되던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뭐 광주 사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나 그런 사진, 영상, 글 자료들이 인스타 돋보기에도 뜨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정치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극우의 진정한 위험성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 점점 더 용인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베 안에서만 유통되던 정서나 그런 표현들이나 담론이 이제는 정말 보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확산되었다 때문에 더더욱 일베 사이트를 폐쇄할 효용은 없다. 자유토론이 끝났습니다. 왕은 더 동의하는 쪽의 팀을 선정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일단
규제를 먼저 해본 후에 폐쇄를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답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일베 사이트가 이용할 수 없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어서 그것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로는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동의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솔로몬 토론 게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은 역시 면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를 찾자면은 상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랑 같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럼 그게 너무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론을 하면서 같이 호흡하니까 아 너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나도 그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게라는. 일베가 됐든 다른 수많은 극단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바로 눈앞에서 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서로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고 직접 눈 맞추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확실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300공이 빡세다. 왜요? 패스타임인 줄 알아. 저요? 아 진짜요? 왜요? 나 진짜 완전 패스타임이고. 근데 진짜 펜포 연구자 맞는 것 같죠? 저는 확시. 아 여기서 공헌을 하면은 아니 진짜인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펜션의 연구자가 패스타임인데 얘기를 했으면 내가 펜션의 연구자인데. 그쵸. 얘기를 원래 마피아 할 때 확신 한 명 필요하니까. 그쵸. 그럼 근데 지금 이런 시간들이 계속 추리 시간인 거잖아요. 그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 추리를 공유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냥 제 그거예요. 일단 햄님, 사장님, 누구지? 제로님이고 흠냐님이 여기 두바이 초콜릿님이고 페르소나님이 저는 매그네스님이고 타노스가 곰님 맞고 서먼님이 노아가님이시고. 말포이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추리를 계속 가보자면 보니까 타노스님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이분은 100% 보수 그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펜코를 하시고 이준석 기획신당을 지지하는 분일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게 정치 성향이랑 관련된 키워드 하나 그리고 애매한 키워드 하나 이렇게 모두에게 부여가 됐는데 보수 성향 남성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 성향 남성 곧 타노스가 패사이드다. 타노스님이랑 햄님은 패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